그 세균은 여름에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음식에서 자라서 먹으면 문제가 되니까. 근데 바이러스는 반대입니다. 바이러스는 반대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상당히 외피가 있는 바이러스라 상당히 약합니다. 열에도 약하고 해서 햇빛만 쬐도 죽고 하는데 문제가 얘가 똥속에 들어가 있으면 수분이 있으면 오래 갑니다. 그다음에 또 저수지 물이 이제 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뭐 한 달보다 세 달도 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겨울철에 바이러스가 새똥 안에 있고 물 속에 있고 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환경에 오랫동안 존재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온도가 올라가서 우리나라 온도가 기온이 한 5월달이 되면 반팔이 있게 되죠. 반팔이 있게 되면 이제 바이러스가 환경에서 사라지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환경에 있는 바이러스 없어지면서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온도에 대한 건도 그렇고요. 해양 초기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깝습니다. 사실은 그 닭이 뭐 죽는 거지 사람은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국적으로는 안 되고 국제법상으로도 해양 투기가 안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문제가 많고요. 또 렌더링이라는 기술을 적용해갖고 이제 뭐 자원화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겠지만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렌더링한 제품을 사갈 데가 없습니다. 살을 넣어야 되는데 살을 넣었다고 하게 되면 그 회사가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단 불가능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땅에 묻거나 알파통에 묻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이렇게. 그럼 아까 우리 박항선 대표님한테도 답변이 된 겁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 듣고도 궁금해 하셨습니까? 그거는 지금 바이러스 다른 얘기죠. 우리 박 대표님 말씀은 이제 아까 우리 송천선 부장이 얘기하시는 거하고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지난번 AI의 뒷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초등 방역 실패라고 보기도 어렵다. 지금 우리 박 대표님 얘기 또 매년 이렇게 똑같은 실수가 작아져야 되는데 더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는가. 많은 곳에서 저도 한림원 회원이지만 한림원의 목소리 뭐 이런 데서 하는데 그 목소리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정부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와 같이 국가 재난형 질병이라면 이걸 다룰 수 있는 기관,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나서야 되는데 결국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거나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참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다면 억지로라도 그런 기관이나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지지도 않고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매년 되풀이되는 거를 어떻게 막겠다는 건지 저는 아직도 이 정부나 우리 지금 사회에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이근택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이 하나 좀 참고로 하실 또 우리 송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이 축산물위생법하고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축 전염병 예방법은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한 것처럼 이 OI라고 해서 세계 동물보건기구의 국제 규약이 있습니다. 그 규약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수출이나 수입이나 이걸 전체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뭐 아까운데 자원화하자 뭐 이런 시스템 잘 돼 있다 100번 해봐야 안 됩니다. 니네 나라가 과연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돼 있는가부터 검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발생하는 걸 막지도 못하는데 검증 그걸 할 수 있는 뭐 렌더링이나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우병, 구지역, AI 같은 경우는 무조건 메모리나 소각을 할 수밖에 없고 재활용 못하는 걸 일단 돼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국제기구도 그렇고 우리도 앞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예,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됐네요. 뭐 한 말씀 하실래요?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여기 공무원들이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 좀 말씀드리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이제 저는 미세먼지로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2월달에는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할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언론 홍보하고 정치권에 관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우리끼리 얘기하면 그냥 공허한 목소리만 내고만 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관련 국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하면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무도 지금 언론이 와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안 와 있으면 이게 해봐야 이 방에서 끝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별 효과가 없는 내용들은 사실은 그 내용이 있겠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 소동 문제 그 방법이 없냐는데, 그 지금 현재 수도관 지나갈 때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뿌리고 말지 않습니까, 차들. 근데 저희 건설 분야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비산먼지 때문에 들어 나오던 차를 항상 바퀴를 닦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가 사실은 있다 그러면 많은 부분, 특히나 바퀴 통해서 전염되는 것들은 많이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장치적인 부분들. 그래서 거점 수도 장치를 갖다가 지금처럼 갖다가 놔놓고 뿌리고 말고 이런 식이라 그러면 전혀 효과가 없고요. 그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여기서 논의한 부분들은 거의 이 과실련 웹진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십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뭐 정부나 이렇게 정치 쪽에 눈치를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접하시라고 생각하고, 자 세컨 라운드 들어가서 맨 우리 저쪽에 그 뒤쪽에 두 분이 지금 나란히 이렇게 차례차례 사회적으로 질문하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기소개하면 간단히 저는 가축 예방의학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가실려 제가 지금 간단히 어느 주로 제안을 간단히 드릴게요. 지난번 메르스 사태라든가 고지역 사태라든가 이번에 이제 AI 사태라든가 있잖아요. 이게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개선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 이건 상당히 과학계의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고 있는 게 과실련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오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류 전문가 우리 손 교수님이라든가, 저도 그쪽 축산 쪽 수입 쪽에서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박영호 교수님이라든가 각 그 분야에서 권위자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말씀이 이게 공유가 된다는 다 공감을 하고, 이런 의견들을 모임이 끝난 다음에 아까 홈페이지라든가 이쪽에서 정부 과제 제안이라든가 있잖아요. 구체적인 뭔가를 남겨놓으셨으면 좋겠다, 기록들을. 그게 좀 더 공감하고, 저는 오늘 관리학회에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 구지역은 이제 주로 이제 그쪽에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구지역하고 AI 간의 이제 발생 관련 공통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2000년 구지역이 우리나라에 이제 근래 최근에 발생된 16년 전 얘기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라지는 쭉 우리가 모니터링 해보면 매번 이렇게 공청회 뭐 해가지고 하더라도 조금씩은 나아지겠지만, 역시 근본적인 쪽에 우리가 못 짚고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장 내가 공감을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교육에 우리가 많이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학계. 우리나라의 수의학계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상 수의 쪽에 대한 전문가분들 많으세요. 백신 개발이라든가 치료 쪽이라든가. 근데 이거를 오늘 박영호 교수님 자료 잠깐 봤습니다만, 동물복지 예방의학 쪽이거든요. 예방 쪽이 사양 쪽이라든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육 현장의 전문가인 축산 관련, 사양 관련 전문가분도 한 분, 저 같은 주최자라면 초빙하신다.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마무리할게요. 일단은 간략히 나중에 답변 좀 고맙겠고, 박영호 교수님께는 제가 이제 동물복지에 관련된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좀 이렇게 안을 좀 이렇게 오늘이 아니라 다음 국회 공청회라든가 때 기회가 되면 좀 만들어 주시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송창선 교수님 쪽에 아까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어느 한 분이 질문한 것 중에서 제가 그쪽 공부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환경 온도와 이제 바이러스 질환의 발병 관련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그런 이제 아까 똥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바이러스가 이제 얼마 동안 거기에 살아있는 기간, 생존 기간 관계는 이제 기온에 관계, 송 교수님 말씀이 맞는 말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작년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 한여름 7, 8월 달에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구지역이 발병했다는 거. 그만큼 바깥에 나오면 그냥 그때 바이러스가 살균될 수 있는 환경 온도에서도 발병될 정도라면 얼만큼 우리나라가 취약한 상태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요인이 물론 겨울철에 발생하지만 여름철이라도 봄가라도 안심 못하는 상황이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그 뒤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에서 박종소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여쭤볼 게 좀 있어요. 이쪽에 제가 워낙 문외한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드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가지고 철새들의 행태를 좀 보면은 예를 들면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애들이 온도가 올라가는 게 사람한테는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철새들도 과연 그런지 그렇다면 그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그런 철새들의 온도나 행태 변화를 보면 미리 좀 그 조기 경보하고 애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그래서 철새 도래지에다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 이렇게 어플라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차량 이동 경로도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들도 이제 저희 드론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매몰지 관리 부분에서도 GIS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고 그 행태 변화 같은 건 요즘에 이제 그 이세돌고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면 어떻게 공교롭게 또 AI가 AI입니다. AI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AI에 대응하는 방법들을 좀 새롭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AI로. AI를 AI로 하는 그런 걸 좀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좀 여쭤보러 왔습니다. 아니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전혀 사실 항공대학 교수님까지 오셔서 자 우리 아까 장관님은 질문하실 게 있으십니까? 뭐 장관님도 짧게 하셔야 됩니다. 얘기할 게 많은데 좀 짧게 하십시오. 저 오늘 박경호 교수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제가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농심부 식품부 그 부분에 그쪽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좀 더 참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참 공감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 나온 거에 의하면 예방 얘기도 나오고 백신 얘기도 나왔는데 나는 평소 이런 경우에 사후 처리, 그러니까 이 뭐 예방 백신은 사전이고 일단 확산이 됐을 때 어떻게 막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치료밖에 없습니다. 치료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내에 보면은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송대석 교수님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바이러스 치료에 대한 연구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진행되는 연구하고 지금 이 AI 감염된 가금류를 어떻게 다시 소생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연계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영향들을 잘 견집을 해서 연구를 하면 좋은데 지금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소위 농축산 검역소인가요? 검역검사소인가? 이 AI 바이러스가 그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뭐 여기 있는 교수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구해서 연구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바이러스를 그 밖에 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뭐 규제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하려고 지금 좀 이제 실제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뭐 지금 여기 판교에 가면은 이스트 파스토 코리아가 있는데 여기 파스토 코리아 파스토 연구소는 이 바이러스에 뭐 아주 굉장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연구소고 거기서 지금 AI 인체 감염 후에 어떻게 하면 약을 개발할 것이냐 해서 약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약이 지금 실험하니까 뭐 이제 쥐도 다시 걸리는 게 복원이 되고 뭐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이 아니죠. 2주, 한 3주쯤 됐을 겁니다. 그 약을 살처분 하는 닭에다가 먹여라. 먹이도록 농산부하고 농식품부하고 좀 접촉해서 먹여봐라. 틀림없이 살 것이다. 그야 국제적으로 공인된 약입니까? 그래? 아니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지금 다른 쪽은 듣거든요. 쥐니 뭐 이런 건 살아나니까. 근데 그것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그 바이러스 균종이라도 좀 가져 나와서 연구를 하면 되는데 지금 그 P3 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에이스도 하고
뭐 결핵균도 다 다루기 때문에 안 되는 이 이유가 정도는 문제가 되지 말씀하실 않거든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걸 가져나오지 못해요. 알겠습니다. 그 아마 예? 말씀하실 그래서 수 내가 있죠. 이제 예.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미래부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부에 예. 좀 같이 연구할 수 있게 연구보다 현장에 한번 적용시키자. 예. 이게 뭐 서로 대화가 되질 않아서 예. 못했고 지금 앞으로 그러면 그 균을 좀 달라. 이것도 좀 잘 안 돼요. 예. 지금 공문을 보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과연 그 균이 예. 그 검역소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법을 바꿔야 되는지 예. 예. 막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오늘 이제 그 제기하는 문제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과학기술 역량을 가지면 예. 이 AI 정도는 충분히 제압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가지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걸린 놈을 고쳐서 사람이 먹고 할 수 있게 될 수 있으면 이거보다 좋은 건 없다. 한두 마리도 근데 아니고. 제가 조금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지금 이제 그런 약제가 소량 닭에다 주어서 예. 닭이 살아나고 예. 그리고 닭이 알을 낳고 했을 때 그 독성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 먹으려고 하는 약이니까 독성이 없다고 전제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닭은 살려서 다시 사람이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예. 이런 문제들이 지금 연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없는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알겠습니다. 좀 바로잡을 수가 없느냐. 오늘 그 이야기 이것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 문제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우선 드론으로 이제 체험 문제는요 저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고병성 바이러스를 닭에도 감염시켜보고요, 오리도 감염시켜보고 철새 잡아다가도 천둥을 해서 감염시켜봤는데 닭이 체온이 41도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그럼 사람은 이제 체온이 오르는데 저희는 워낙 체온이 높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서 그건 좀 불가능하고요. 다만 드론의 활용 부분은 저희가 철새를 예찰할 때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응용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고병성 바이러스는 분양받을 수 있으시고요. 저희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거역본부에서도 분양받아서 실험하고 있는 중이라 분양이 됩니까? 예,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요청하시면 충분하게 바이러스를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안 돼요. 연구가 가능합니다. 하시고요. 아니, 그다음에 저희가 아니 이걸 좀 똑똑하게 이야기합시다. 이제 연구를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샘플을 보내주면 그쪽에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닙니다. 바이러스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작년에 지원 어저께 바이러스 분양받았습니다. 구제역 때도 그래서 못했어요. 구제역은 바뀌었습니다. 룰이. 아,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요. 시설이나 능력을 보고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주는 거예요. 아무한테 주는 건 아니에요. 생활에서 3등급 실험실이 존재하게 되면은 분양이 가능한 거고요. 치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이제 닭에 또 마찬가지로 감염시키고 치료해 봤습니다. 근데 닭은 너무나 병원 가능성이 높아서 치료가 되기 전에 죽어버리고요. 다만 이제 철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바이러스 제거시킬 수가 있는데 현재 백신이 지금 닭 백신이 50원 100원입니다. 이거 비싸다고 지금 하는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타임플루 살았으면 5일간 투여해서 2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닭값이 3,000원인데 25,000원을 줬어. 아직까지 치료에 대한 부분은 좀 가격이 떨어지면 모를까 좀 어렵다고 지금 현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 예. 얘기 좀 봅시다. 아니 잠깐 이게 지금 하도 많이 기다리셔가지고.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예전에 그 얘기를 했더니 답이 뭐 다 하나 먹이는 2만 원씩 드리면 할 수가 없죠. 네.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그 약은요 아마 100원 몇십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미플도 그래요. 그게 그 원가가 비싼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리게 되면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 독성이 없으면 그 닭은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거고 또 그 알도 사람이 먹어도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요. 그것이 안 되고 뭐 지금 무슨 국제기관에는 가까이 왜 쌀도 농약을 쳐서 사람이 먹는 것이고 다 이게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 소의 그 사고의
장관과 알겠습니다. 예. 현명영과 쓰는 그 시스템이 예. 오픈. 아니 그러니까 그때 장관님 계실 때 좀 하시지. 아니. 네, 미래부에서 딱 이렇게 뭐 과기부 계실 때 딱 그때 하셨으면 너무 식분부하고 우리나라 장관 2년밖에 못 1년밖에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이건 제가 아주 진짜 시리어스하게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거고. 나는 그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유기차게 예, 저 알겠습니다. 올라갈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아까 그 질문 한두 분만 더 하고 맨 마지막 하고 우리 오늘 특이하게 포스코 기술 투자에서 우리 손진국 부사장께서 나오셨는데 전 왜 여기 나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 질문 한번 하고 가세요. 네, 잠깐은 개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인사조직 전공의 김도윤 교수인데요. 짧게 부탁합니다. 네, 네. 1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모든 거 다 공부 잘했고요. 한 말씀만 드리면은 우리 주제 발표실 박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다만 한 가지 조직 키운다는 말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오죽하면 네, 경찰청도 지금 장관으로 올려야 된다고. 또 여기도 만들고. 예. 그다음에 중국에 지금 원자력이 그쪽 동북 삼성 쪽으로 지금 다 돼 있죠. 우리 서쪽입니다. 거기 아까 미세먼지 얘기했죠. 원자력 하나 사고 나면 일본서 사고 나서 우리 제주도 아주 아장났잖아요. 거기도 지금 포장 만들어야 될 정도로 또 만들어야 된다고 할 거고.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조직이 한 20%는 건져내면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직무분석 안 해도